안녕하세요. 다음교육에서 영파여고 내신 특허반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첫 시험, 그것도 필이면 첫날에 가장 첫 교시로 수업을 보게 되어서 좀 많이들 더 긴장도 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잘 시험을 봤을지 참 궁금합니다. 마냥 이제 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시험 관련해서 작년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T1 대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코멘트까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험 계획 총평과 함께 문항 분석 이후 내신 수업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교육과정 바뀌 후 두 번째로 시행했던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인 25년도 기출과 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저 25년도 기출은 이제 18문제, 선택형 18문제와 선업형 2문제에서 84점과 16점으로 좀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4문제,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6문제, 그 다음에 7, 그리고 3문제까지 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때는 유독 좀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좀 집중해서 특히 복소수 심화 정도에 좀 집중을 해서 시험이 나왔던 반면에 이번에는 복소수보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에 조금 치중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1단원과 2단원 내용을 좀 절반을 최대한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문제, 6문제에서 10문제 맞췄던 것처럼요. 저희 이번 오늘 시행한 지원 또한 물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좀 문제가 많이 치중되기는 했지만 이제 총 합했을 때 11문제, 9문제 정도로 최대한 좀 균일한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시험과 같이 이제 어려운 내용 혹은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다음에 인수분해 쪽, 그다음에 2단원인 복수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에 좀 몰려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서술형에서 살짝 좀 변주를 줬습니다. 서술형 문항수를 좀 늘리고 배점 비중을 좀 늘리게 되면서 17문제와 3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서술형에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끔 상대적으로 서술형의 난이도 좀 내려간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다항식의 연산 매우 이제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용인데요. 여기서 서술형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뒤에 항등식 나머지 정리, 2차 방정식 복소수, 2차 함수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비중도 많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과 너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출제한 선생님들이 이제 1, 2학년 선생님들이 바뀌게 되면서 좀 큰 격변을 맞이할까 좀 걱정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비슷한 정도의 영파여고 스타일을 유지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비중이 좀 늘었고요. 추가적으로 여전히 이제 문항수 대비 어려운 문제라던가 서술형 문제에 좀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많더라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평 프린트가 정말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별별력으로 뽑힐 만한 4번째 장에 있던 내용 15, 16, 17번 문제가 모두 학평 프린트에서 눈에 익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학평 프린트는 정말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100점까지도 고득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독특했던 건 이전보다는 보충 프린트의 연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6번에 있었던 2차 방정식에서의 개수를 잘못 봤을 때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충 프린트가 하는 역할이 서술형 간단한 문제 하나 좀 변형해서 들어가는 정도 혹은 전체적인 이제 1번부터 앞번호에서의 난이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줬지 뭔가 좀 완벽하게 이 문제가 변형돼서 들어갔다라는 게 좀 느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보충 프린트에서 좀 연계가 되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인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14번까지도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프린트 너무 가볍다고 개념적인 내용이라고 가볍게 너무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프린트의 비중은 높으나 보충 프린트의 연계율조차도 올라갔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항 난이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배점이 큰 서술형에서 조금 더 점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합평 프린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던 만큼 난이도 자체는 물론 이미 프린트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합평 프린트 모의사 기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기본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중단원 마무리 이런데 맨 앞에 있는 기본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불릴 만한 내용들도 서술형에 좀 나온 만큼 학생들이 좀 최대한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출제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실수 유발 지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좀 뽑을 만한 게 이제 11번의 음수제곱근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아무래도 저희가 영파여고 시험이라 함은 이제 마지막 변별력 문제에서 땅땅땅 갈리기 때문에 그 변별력 문제 14, 15분 정도까지 넘어가기 전에는 좀 스무스하게 풀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 중간에 얘가 탁 가로막으면서 너 음수의 제곱근 정확히 아니?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조차도요, 합평 프린트에서 이미 대비를 한 내용과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깊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양치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서 시간도 많이 빼앗기거나 빼앗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14번까지는 우뚝 추측하고 풀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가로막히는 점이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서 서술형에서 좀 점수를 벌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게 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쓱쓱쓱 풀어가다가 이제 14번, 이제 마지막에 세 개의 이제 변별력 문제 이전에 있는 문제가요, 보충 프린트랑 좀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한 단계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다양식의 개수들에 대한 어떤 연산 결과를 물어볼 때는요, 거듭 제곱이 되는 식들이 1과 마이너스 1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적절히 대입하여서 연립하시는 거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어보는 항이 내가 계산식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식이 아니라 뭔가가 좀 빠지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 모작수 첨자의 합 이런 식으로 부르는 내용들을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A8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급하게 계산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40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가 좀 있을 법도 했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요소가 제외가 되는 정확히는 8차의 식의 곱배 제곱식이 제외되는 것을 놓쳤다면 숫자나 차이로 이제 선택지에서는 범위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답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개수를 찾고 이후에 인수분해하는 과정인데요. 이 내용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희가 근해공식 등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내용들도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이런 데 보면 기본 문제로 다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유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조리제법 할 때 그냥 정수 같은 것만 넣어서 해봤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실수가 나오거나 미처 체크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당황해서 풀이를 또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는 점수를 받아가세요 라고 줬던 서답형 2번 문제에서도 점수를 좀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 유발 지점이라고 부른 것들은 좀 기분에 소홀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을 때 좀 틀릴만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별력 문항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선택형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 좀 꼽자면 마지막 문제가 그나마 좀 변별력이 갖춰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답형 3번 문제는요, 사실 내용 자체가 합평 프린터만치 어렵냐는 아니긴 한데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모의고사형 스타일의 표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괜히 겁을 먹고
식을 쓰는 것도 좀 주저하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뭐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이제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언급됐을 때 그 교점을 방정식의 해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방정식의 해가 언급이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근각계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다면 풀이 과정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적어서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연히 좀 시간이 여유롭거나 끝까지 좀 계산을 끌고 가기도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프린트까지 잘 준비되는 친구들이었다면요. 아마 이번 시험에 사답형 문제들은 크게 변별력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시간 부족으로 앞에서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뒤에서 충분히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좀 감점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유의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선택형 세 문제는 학평 프린트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5번 문제는요, 이제 생긴 것 자체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문제랑 꽤나 유사한데요. 이제 질문의 스타일이라던가 조금 더 응용한 내용은 옆에 있는 또 다른 학평 프린트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좀 응용을 해서 육아에서 출제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6번, 17번도 보시면은 아래 이제 원본 문제 내지 학평 프린트에서 이미 제시가 된 문제를 달아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17번 같은 경우는 워낙 원래 원본 기출에서도요, 꽤나 좀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를 심하게 넣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황이 거의 같이 설정된, 같게 설정된, 그래서 원본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과정을 이해했거나 내지 좀 나쁘게 말하자면 암기를 했었더라 하더라도 그 구조만 이해가 된다면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좀 큰 문제긴 했지만 반대로 그거보다 배점이 적기는 하지만 앞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긴 하지만 5.8점짜리 17번 문제가 아마 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본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 내가 봤던 내용 이거 잘 풀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이했을 때는 풀이 과정상에 좀 빈칸이 생기거나 더 이상 좀 이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서요.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같이 학평 프린트에서 제시가 됐던 다른 나눗셈 함등식을 이용 해석하시는 그런 내용들, 나머지 척수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나눗셈의 나머지 식 중에서 풀이하는 내용들 혹은 개수 비교를 통해 상등식적인 접근으로 식을 계산하는 내용들까지 조금의 연산식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15번 문제라던가 17번 문제는 거의 좀 유사한 형태라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16번이 가장 좀 많이 뭔가 상황에 응용된 사항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들이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 친구들이 학평 프린트로 좀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대비가 되고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많이 응용이 됐던 16번 문제까지도 잘 다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거의 같게 설정됐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만큼 축에 대한 해석, 현재에 대한 해석만 좀 분석을 했다면 축과 축을 간단하게 찾은 이후에 추가적인 나 조건을 통해서 A까지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변별력 문제, 정말 학평 프린트 연계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문제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과정을 암기하기보다는 학평 프린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단순히 인수분해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인수분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면 그들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말 대비할 때도 같이 좀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말 대비는요, 당연히 앞에서 여러 번 프린트라는 단어를 언급한 만큼 학평 프린트 그리고 연계율이 높아진 보충 프린트 당연히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때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한 문항 한 문항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땐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심할 때는요, 방교 등식, 그다음 경우의 수 행렬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관련된 기출들 여기저기 좀 배치를 해주신다면 한 번에 모아서 여기서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4차 방정식에 좀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변형해서 낼 수 있을까 같이 좀 연계성이 있는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2가지 이상의 문제를 섞어서 그 융합해서 출제한 문제들까지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생각보다 좀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학평풀때 중요해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서답형 2번 점수 받아가세요, 7점 받아가세요 했던 그 문제를 끝까지 풀이하지 못했다면 혹은 식을 쓰다가 연산 실수가 나왔다면 그리고 음수의 제곱 끄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흔들렸다면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던 내용들에서 감점이 정말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별력 문제까지 900점까지 또 노리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그 전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서술형의 기중이라던가 난이도가 내려간 만큼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 혹은 끌어모을 수 있는 부분 점수들까지도 최대한 좀 얻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게끔 공부하는 게 꽤나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영파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도 당연히 필요한 혹은 공부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출제 선생님들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좀 지향하는 방금 보여준 바를 생각을 한다면은 더더욱 이제 서술형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점수를 채워가고 그 다음에 기본이 다 되었을 때 학당 프린트를 좀 노려보면서 뭔가 좀 더 900점까지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기말범위의 경우의 수나 행률 같은 경우는 연산 실수라던가 케이스 하나 못 찾아서 답이 갈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것도 혹은 침착하게 서술형에서 좀 점수를 받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가 수업 때 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앞서 보충 프린트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도요. 제가 수업 때 교사용 자료를 미리 보충 프린트 나오기 전에 이제 개강과 함께 이제 나눠줄 겁니다. 교사용 자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선별해서 보충 프린트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러면 보충 프린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교사용 자료를 공부를 해보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프린트를 만드시는구나 혹은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뭔가 문제를 구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충 프린트를 받는다면 나 이거 공부했던 내용인데 혹은 예전에 교사용 자료를 풀 때는 잘 안 풀렸지만 같이 이를 더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보충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성취감들을 느낄 수도 있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평 프린트가 나오기 전에 이제 학교 기출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학평 프린트로 나왔던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해서요. 최근 3개년도 기출을 좀 모아서 주시는 만큼 미리 기출들을 먼저 한번 경험하고 이 이후에 학평 프린트가 정확히 나온다면 그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화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융합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최대한 답을 좀 노려볼 수 있고 정확한 방향으로 풀을 적을 수 있게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목요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강일은 연휴 이후인 5월 7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저희 영파여고 첫 시험 보느라 친구들 정말 많이 수고했고요. 혹시나 좀 시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스텝하고 싶다라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기말고생 좀 더 좋은 점수 한번 같이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원교육에서 영파여고 1학년 대신을 맡고 있는 강사 김현주였습니다. 꼼꼼하고 꾸준한 관리가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